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PHP 함수,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P의 그 파워풀한 그 기능은 사실은 이 펑션들에서 나옵니다. 함수들. PHP 자체에서 지원되는 내장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한 1000개 가량이 지원되고요. 이걸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스트링에서 스트링 관련된 함수, 그리고 또 매스 관련된 함수들, 다양한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해당 섹션을 배울 때마다 살펴보겠는데요. w3schools.com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 카테고리별 함수의 그러한 테이블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 우리가 배우려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함수에 대한 겁니다. User Defined Function. 물론 내장된 함수를 사용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거 갖고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데 스스로 이때 주로 함수를 만들어 쓰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어떤 블록 형태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용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 자체는 사실은 페이지가 로딩 되었을 때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함수가 호출, 우리가 함수를 부를 경우에만 그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함수를 만들 때는 키워드, function이라는 키워드, 함수랑 똑같은 뜻의 단어죠. 이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 function name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curly brace, 중괄호를 열고 닫고, 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될 코드 블럭을 이 중괄호 안에다가 넣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function name, 함수 이름은요, 문자를 쓸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밑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랑 비슷해요. 변수처럼 밑줄과 문자로 시작할 수는 있으나 숫자도 넣을 수는 있으나 첫 글자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함수의 이름은 임의로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함수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다 소문자로 썼다 그래서 대문자로 불러도 불려져요. 그렇지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고요. 보통 캐멀 케이스로 많이 쓰죠.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단어로 그 함수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구분 짓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우리가 대문자로 쓰는, 그렇지만 제일 첫 단어는 그냥 소문자로 시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볼까요? 아주 간단한 함수 만들었어요. Hello World라는 문장을,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주 간단한 함수지만 모든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있죠. 함수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Function. 조금만 사이즈를 키우고 하겠습니다. Function write msg, write message 약자겠죠? 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얘를 호출하면 echo hello world라는 게 쓰여집니다. 여기 write msg라는 함수를 호출한 게 나오죠. 함수 호출할 땐 반드시 이 괄호 열고 닫고를 함께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여러 번 호출했다 그러면은 호출될 때마다 똑같은 내용들이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이름을 바꿔볼까요? write message, 메시지라고 썼는데 만약 이거를 모르고 그냥 실행시켰다 그럼 당연히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 이름과 이 함수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message라는 함수를 호출해야지만 얘가 실행되고 나머지 두 개는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function이라는 키워드 기억하고요.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안에다가 실행될 내용을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함수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인수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수라는 건 뭐냐면 함수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변수를 우리가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argument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함수 이름 다음에 오는 괄호,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 괄호 안에다가 넣어서 전달하는 것을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수는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어요. 하나만 전달해도 되고요. 2개, 3개, 4개 원하는 만큼 단지 쉼표로 구분만 해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 이름의 변수에 들어있는 어떤 값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즉
일반 PHP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코 다음에 이런 그 큰 따옴표 더블 쿼테이션 안에다가 변수를 이름을 써주면 변수 값이 그 대체돼서 리플레이스 돼서 프린트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전달된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된 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요거는 사람의 이름을 그 패밀리 네임은 여기 정해져 있고요. 여기는 last name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 개인의 first name이 하나씩 주면 그 사람 이름이 family name과 함께 출력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건데 뭐 예제를 한번 우리가 같이 실행을 또 시켜봅시다. 즉 family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펑션으로. 그리고 $fname이라는 변수로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출할 때 볼까요? family name 함수를 호출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변수지만 반드시 변수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열을 줘도 되고요. 변수를 줘도 돼요. 어쨌든 여기서 문자열로 줬는데 그 문자열 값이 요 변수를 통해서 요로 전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JANI, 야니, 랩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외국 이름이라서 조금 우리가 눈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철수, 복동, 은하, 제 이름처럼 준, 뭐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패밀리 네임이 김이니까 철수 김, 복동 김, 은하 김, 준 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인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인수에다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달러 그 F name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first name이라는 뜻으로요.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hello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FMILY family name 달러 Fname 이렇게 전달해도 당연히 그 잘 워킹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변수 값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패밀리 네임인데 FAMILY name. 오케이. 그러면 이제 Hello Kim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직접 값을 전해도 되고요. 그 전달해줘도 되고 변수에다 넣어서 전달해도 되고 그게 바로 아규먼트 인수입니다. 만약에 두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는 그 두 개의 값을 그 선언해주고 그것을 전달도 두 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바로 다음에 있는 얘가 바로 그건데요. 이번에는 그 태어난 연도까지도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달러 Fname, 달러 year에서 달러 Fname, 랩스넷은 본인 달러 year 주어진 연도 예를 들어서 뭐 HEG라는 사람은 1975년생 그리고 스테일은 1978년생 각각 잘 전달된 내용들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를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전해줘도 되고요. 변수 값을 직접 넣어서 전달해도 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짝 눈치챈 건 찰 수 있는 것은 그 소위 PHP의 기본적인 그 함수 선언에서는 굉장히 루즈한 타입을 갖습니다. 여기 변수의 타입이 뭐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넣으면 그 변수 값을 알아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스트릭트한 그러한 그 규칙이 생기긴 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기본 인수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함수를 만들다 보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인수로 어떤 값을 전달받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때때로 항상 거의 뻔한 값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인수값을 안 넣어도 내가 디폴트 값으로 하나 기본값 정해놓고 그걸 사용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거입니다. 여기서 보면 function set height 다음에 이 함수 이름이 set height죠. 높이를 키를 한번 그 정해놔라 한 다음에 달러 min height이라는 것이 아규먼트 즉 그 인수인데 equal 50이라고 주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아규먼트를 인수를 전달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사용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밑에서 아규먼트를 350으로 주었을 때는 요 350이 출력이 되지만 아무것도 안 줬을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기본값이 출력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50이라는 값이 두 번째 것에 호출됐을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 값을 안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기본값이 없는데 그냥 인수를 안 준 거죠. 이거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값을 여기서는 이번에는 100으로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줬을 때는 100으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떤 값이든지 간에 우리가 값을 주면 그 값이 대신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이건 기본값을 넣는 방법이라고, 아규먼트 기본값 설정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언할 때 그 값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보통 조금 전에 봤던 우리 함수들은 호출되면 스스로 무슨 작업을 하고 딱 멈추죠. 때때로는 함수로부터 어떤 값을 반환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return이라는 키워드인데, 우리가 반환한다라는 뜻으로 retur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키워드 이름도 그래요. return 문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function sum $x, $y, $g는 $x 더하기 $y, 그리고 return $g. 즉, 두 개의 값을 전해주면 그 값을 더해서 합산한 값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덧셈하는 그런 연산을 하는 그러한 함수겠네요. 여기서 function sum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더해준다는 뜻이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에코 한 다음에 5 플러스 10 이퀄, 이거는 그냥 문자열로 이렇게 넣은 거고요. sum 5, 10 하면은 5하고 10을 더한 후에 15라는 값이 리턴 되오겠죠.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열과 숫자를 더할 때는 문자열과 숫자는 그 문자열처럼 변환해서 쭉 캐스케이딩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출력이 될 건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5 더하기 10은 15, 7 더하기 13은 20, 2 더하기 4는 6. 지금 덧셈이 잘 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2 더하기 4는 sum 2,4, 7 더하기 13은 sum 7,13. 좀 더 다른 숫자를 하나 여기다가 컨트롤 C, 죄송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숫자를 해볼까요? 1, 2, 3, 4 더하기 5, 6, 2, 1 한번 해볼게요. 5, 6, 2, 1.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1, 2, 3, 4 이거는 5, 6, 2, 1 5, 6, 6, 5, 2, 1 없었군요. 제가 잘못 썼네요. 6, 5, 2, 1. 자, 덧셈이 제대로 되는지 볼까요? 자, 제대로 계산되는 거를 우리가 이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턴된 값을 그러니까 값을 리턴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리턴은 우리가 원하는 소위 연산에 따라서 문자열일 수도 있고요. 숫자도 있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굉장히 루즈한 타입 선언이 있어서 그 값이 뭐든지 간에 그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전달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런 방법론으로 대충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함수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때때로 좀 더 고급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사실은 C나 C++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그런데 유형 선언이 꼭 필요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래서 PHP 버전 7부터는 이 유형 선언이라는 게 type declaration이라는 게 포함이 됐는데요. 타입이 맞지 않으면 에러가 뜨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함수 하나를 볼게요. function add number int $a int $b.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안 썼던 int라는 소위 타입 선언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덧셈을 할 거기 때문에 숫자여야지, 만약에 문자가 들어오면은 덧셈을 하면은 무슨 연산이든지 하지만 그거는 틀린 연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문법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declare라는 소위 키워드에 strict type equal 1.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앞에 맨 첫 줄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좀 붙는데 그것만 유의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5하고 5 days를 여기다 전달했다. 그러면은 에러가 뜹니다. 왜냐하면은 인티저를 전달하기로 했는데 인티저가 안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대로 작동될 겁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루즈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declare라는 이 소위 명령어가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거부터 볼게요. declare라는 명령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strict type, 그러니까 타입을 엄격하게 하라는 equal 1은 true라는 개념이죠. 자, int a, int b예요. 그래서 return하는 게 a 더하기 b이고요. 자, add numbers를 부를 때 5하고 진짜 5를 넣어주면 정확하게 넣어준 거잖아요. 둘 다 인티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계산이 됩니다. 뭐
똑같은 숫자에서 이상할지 모르니까 15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20이 제대로 계산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쿼테이션을 하면은 이건 타입이 뭐죠? 스트링이에요. 문자예요. 그러면은 에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러가 원래는 났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 새로 도입되기 전에는. 이거를 제가 코멘트 아웃을 해볼게요. 스트릭트 타입을. 그러면 그냥 계산이 돼요. 이게 원래의 PHP 그 기본 스타일인데 이것은 좀 버전 7부터 추가된 엄격하게 하려면은 이거 declare strict type equal 1이라는 걸 줘야 된다. 요거는 그러한 그 소위 그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return하는 것도 우리가 타입을 선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return 타입도 그 하려면은 그때 declare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return 타입은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가 return 할 때 그냥 이건 expression을 return 하지만 return 타입은 여기에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여기에 조금 그 코드 카피가 좀 잘못됐네요. 제가 조금 수정해 놓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줄바꿈이 안 된 거군요. 여기 펑션 그 줄바꿈을 다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가서 보면 되니까요. 자, 보면은 declare strict type equal 1 역시 이것도 엄격한 타입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타입 선언을 그 우리가 제한하겠다라고 해주고요. return 타입은 어디다 둔다 그랬죠? function add numbers 한 다음에 argument 넣고 요렇게 콜론 다음에 요 그 return 할 데이터의 타입을 써주게 됩니다. 지금 floating number니까요. 즉 실수가 들어가서 실수 값이 return 되도록 하려는 거죠. 그래서 return 되는 값이 $A 플러스의 return 값이 이렇게 return 되는 것 6.4로 return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엄격하게 이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것도 그 C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여기다가 넣고 싶어서 넣은 것 같아요. PHP 7에서는 그 소위 포인터로 전달해 주면은 그 포인터가 갖고 있는 실제 변수 값을 변화시켜서 포인터만 리턴해 주면 우리가 변수의 값도 전달할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글로벌 변수를 써 가지고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문법도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함수에 전달한 그 인수를 참조, 레퍼런스로 전달하는 겁니다. 레퍼런스로 우리가 전달하려면은 요 ampersand 기호를 쓰면 되거든요. 자,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function add5 그 다음에 그 요 변수는 이렇게 달러로 시작하는 게 변수예요. 그죠? 달러 밸류예요. 그런데 요것에 ampersand 기호를 앞에 쓰면은 이거는 그 소위 이 변수의 레퍼런스,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소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밸류 값을 변화시키면 이 진짜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num을 2로 놓고 요 $num을 요 함수에 호출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실제로 가져오는 게 변수가 아니라 변수 레퍼런스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5를 더하는 그런 연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num 바깥에 함수 바깥에 있는 건데 값의 변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즉 포인터 연결해서 포인터가 갖고 있는 그 레퍼런스에 그 갖고 있는 값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num이라는 변수에다 2를 넣었고요. 그거를 전달했어요. 근데 add5에 가서는 얘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참조해서 받기 때문에 그 값의 그 변화를 플러스 equal 5, 5를 더해 준 거죠. 여기서 플러스 10을 해줘 볼까요? 그럼 12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에코에서 출력은 바깥에서 했는데 바로 12가 출력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함수 문법을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이제 짤 수 있을 겁니다.